윤 대표님, 예. 앞서 윤석열 네. 전 검찰총장의 대권 행보에 대해서 네. 얘기를 했는데, 네. 이제 맞상대가 사실상 이재명 그렇죠. 경기지사가 되지 않을까, 그렇죠. 이렇게 네. 보여지지 않습니까? 네, 네, 지금 그렇습니다. 예. 물론 뭐 이낙연 네. 또 정세균 네. 두 전직 총리가 들으면은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, 섭섭한 네. 말씀 하지 네. 말라, 뭐 그렇게 네.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은 네. 9월 달에 경선이 있기 때문에 네. 한 2달여 만에 현재의 지지율 격차. 네. 어떻게 보면은 독주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민주당 네, 네. 대권 후보로서는. 예. 그걸 뒤집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. 거의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. 이낙연, 정세균은 그 친문 쪽에 그 산에 왜 동물 잡으려고 올가미 잡아놓은 거 있잖아요. 예. 올가미, 친문 올가미에 걸려 있어요. 그걸 빨리 풀고 나와야 되거든요. 근데 조국 이번에 자서전 조국의 시간인가 뭐 말도 안 되는 책 회고록이라고 냈잖아요. 순전히 뭐 제가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거 보고 가슴이 아프고 아련하다고 하는 사람이 정세균, 이낙연이에요. 예.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사람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?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 하겠어요? 친문 눈치 보느라고 그러는 거죠. 그렇죠. 당내 경선 통과하려고. 대깨문 족깨문을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죠. 거기에 비해서 이재명은 좀 어떻게 보면은 얍삽하긴 하지만 침묵 딱 입 딱 닫고 있잖아요. 송영길 사과에 대해서 뭐 당 대표로서 했으니까 나는 존중한다. 네. 아주 원칙적인 아주 얘기. 원칙적이고 명확하게 대응하고 있죠.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뭐 이낙연으로 가는 게 지금 대세의 흐름 이낙연이 아니냐? 아니라 이낙연 이재명으로 가는 대세가 아니냐?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일각에서 뭐 경선 뭐 9월 달에 결정하는데 좀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? 물론 뭐 연기도 일리는 있어요. 흥행이 안 일어나니까. 하지만은 그건 또 뭘 바꿔야 되거든요. 당원을 바꿔야죠. 네, 바꿔야 되는데 그 물론 안 바꾸고도 뭐 할 수는 있다고 해요. 하지만은 대회 앞두고 룰 바꾼다는 게 그게 선명성이 명분이 떨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거의 이재명으로 굳어지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정세균 전 총리는 지금은 축적의 시간이다. 축적의 시간이 지나면 뜨게 되어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.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네. 그동안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네. 지금 반전하고 있다. 네.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두 자릿수로 올라가지 않잖아요. 또 정세균 전 총리는 지금 5% 선을 나온 그런 여론조사도 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결코 만만치 않다 뭐 이런 얘기는 그렇죠. 하고 있는데 이해찬, 한명숙 소위 말해서 친문, 친노, 대부, 대모들이 다 딱 이재명 줄 선 것 같던데요.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그 이낙연하고 정세균은 축적의 시간, 뭐 바닥을 다지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왜 육상 경기할 때 높이뛰기나 왜 뜀틀 넘을 때 도움닫기 뛰다가 탁 높이 뛰어야 되잖아요. 근데 높이 안 뛰고 계속 뛰기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습니까? 계속 뛰기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축적의 시간이 하려면은 정세균은 총리하지 말았어야죠. 예? 국회의장 한 것도 사실 대단한데 거기다 총리까지 다 하고 할 것까지 다 하고 또 대통령 하겠다고요? 지금 뭐 일각에서는 대통령 또 떨어지면 종로에 국회의원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아유 너무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마. 예?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지율이 5%가 여기서 잘 안 오르는 거죠. 예? 이낙연은 이분의 저는 이 캐릭터에 이 여의도에서 좀 너무 냉정하다. 사람이 차갑다. 뭐 이런 평이 많거든요. 이런 것들도 지지율에 좀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?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도 민주당도 대권 후보 경선을 하려면 뭐 혼자 뛰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? 러닝메이트도 있어야 하고 페이스메이커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. 이런 두 분도 뛰어들어야 하고 그렇죠. 당연히 이제 추미애도 뭐 이번 달 중에 또 자서전 대담집을 낸다라고 그래요. 거기도 또 뭐 한길사 지금 조국이 냈던 그 조국이 시간 낸 그 출판사에서 낸다고 하는데 거기도 지금 곧
도움닫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나름대로 뛰어보겠다고. 뭐 조국이가 시작한 구판에 머리 풀고 춘미가 나타나는 거죠. 그렇게 되네요. 뭐 칼 위에 또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, 구판에.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수선할 때 뭐 나도 차례가 오지 않겠냐 하는데 지금 지지율로 보면은 아직 뭐 그런 거는 힘들고 문제는 이제 가장 큰 게 그 국민들이 지금 뭘 원하느냐. 이 국민들은 변화를 원하거든요. 예. 국민의힘도 지금 변화를 원하잖아요. 예. 새로운 바람. 근데 민주당은 이 변화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하지 않잖아요. 예? 저 친문 눈치만 보고 뭐 조국 잘했다고 하니까 조국 수렁에 그냥 빠져 있어요. 그렇습니다. 빠져서 지금 예. 수렁에 차가 빠졌는데 엑셀레이터만 자꾸 밟으면 차가 더 안으로 들어가잖아요. 지금 저는 그 꼴이라고 봐요. 네. 어쨌든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독주하는 상황인데 네. 오는 21일 그러니까 네, 얼마 안 남았네요. 얼마 안 남았습니다. 21일 날 네. 그러니까 출사표, 네. 대권 출사표죠. 네. 네. 던진다고 그래요. 네. 아주 대권 주자 중에서는 제일 먼저 딱 치고 나가겠다. 예, 예. 그런 것 같죠? 예,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니까. 네. 아 그래서 21일 네, 날 예. 하는 거죠. 예, 그 날짜에 시작하는 거죠. 정식으로 이제 예비 등록이 시작되니까 그때 대권 출사표를 탁 던져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불고 있는 바람을 어떻게든 좀 그렇죠. 꺾어야겠다. 맞불을 그렇죠. 놔야겠다. 뭐 그런 얘기인가요? 그렇죠. 맞불을 뭐 선언하고 이 기정사실 지금 1등이니까 그걸 굳혀서 본선에 대비하겠다. 뭐 이런 전략이죠. 지금 사실상 뭐 이재명 지사 하는 것 보면은 다른 후보들은 염두에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서는 당연히 되는 거고 지금 그렇죠. 본선 전략을 쭉 구사하고 그렇죠. 있는 것으로 보이죠. 그렇죠. 어제 그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사과했잖아요. 근데 이재명이가 측근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. 사과 저렇게 미지근하게 해서 어떻게 하려면 철푸덕 엎드려서 제대로 사과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대요. 근데 이낙연이나 그 정세균은 그 정도면 충분히 사과했다고 했잖아요. 예? 그러니까 이 결이 좀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이재명은 지금 친문 청와대 이쪽하고 생각은 결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이준석 바람이라든가 네. 돌풍 네. 또 윤석열 현상 네.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느끼고 있죠. 네. 이 변화 바람이 저게 분명히 바람 정도가 아니라 태풍으로 예. 허리케인 정도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덮칠 것이다. 예, 그렇죠.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예.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를 하려면 철부덕 사과를 하고 그렇죠. 뭐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. 그렇죠.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본인도 빨리 네. 출사표를 던져가지고 이게 맞불을 놔야 한다. 그렇죠. 그런데 민주당하고는 좀 거리감이 좀 있다. 완전히 다르죠. 어제 송영길도 친문 강성한테 둘러싸여 있다 그렇죠. 보니까 사과를 민심을 보니까 하긴 해야 되고 당에서는 친문 강성한테 둘러싸여 있으니까 자칫해서 잘못하면 대표에서 쫓겨날 것 같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하는 거죠. 지금 뭐 이재명이가 극복해야 될 게 이제 문재인과 어떻게 차별화하느냐. 지금 공격을 세 군데로 당하고 있잖아요. 예. 첫째는 이제 경선 일정 늦추자. 이것도 친문들이 막 공격하잖아요. 두 번째는 이제 조국에 대해서 왜 확실히 얘기 안 하냐. 또 막고 있잖아요. 또 세 번째는 또 기본소득 갖고 또 정세균, 이낙연 형들이 또 일제히 달려서 두드리고 있어요. 예,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군데를 협공을 당하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문재인하고 차별화하면서 당심에도 어필을 하면서 극복하느냐. 이게 이재명의 과제인데 일단 정치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상당히 많이 포섭을 했답니다. 아 그래요? 거의 매일같이 그 공간에서 민주당 의원들 밥 산답니다. 그래서 옛날에 박원순 의원 걔들 있잖아요. 박홍근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버렸잖아요. 이재명 쪽으로 다 끌어들였대요. 매일 밥 사니까. 예, 원래 그 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예? 그러면요. 밥 사면서 또 이재명이가 또 머리가 좋잖아요. 그러니까 설득을 또 한 거죠.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많이 넘어오긴 했는데 또 국회의원들도 뭐 대권 주자로 가장 유력하니까 예. 그 기차표 사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 이심전심으로 이제 많이 이재명 기차에 올라탔는데 문제는 이제 청와대하고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느냐. 예.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청와대의 관계 또 하나 중요한 거는
서울 민심은 지금 이재명한테 굉장히 냉소적입니다. 예, 경기도는 좀 어필하는데 서울 민심이 좀 냉소적이거든요. 그런 거를 수도권 민심을 어떻게 돌파하느냐, 저는 그게 상당히 관건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지금 네. 초재선 네. 사람들을 주로 만나서 이제 네. 지금 이재명계라는 게 보면은 되게 초재선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런데 이제 중진 쪽으로 이렇게 폭을 넓혀가는 것 같아요. 네. 물밑 접촉을 통해서. 네. 네.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 이재명이가 열심히 했다. 또 도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책을 잘 폈다.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이 특히 서울 네. 그 중에서도 중도층 네. 이쪽은 아주 냉담하지 않습니까? 아, 저 사람 되면은 완전히 포퓰리즘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. 남미 이런 쪽으로 굴러가는 거 아닌가 그렇죠. 그런 위기의식들을 네, 많이 그런 게 있죠. 갖고 뭐 있지 기본소득이라는 게 뭐 나라 돈 막 나눠주자는 거 아니에요? 예.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처럼 저렇게 될 수도 있는 위기의식, 뭐 수도권 민심이 알고 있는 거고,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그 형수에 대한 욕설 전화, 예. 그거 한 번 들은 사람은 기겁을 하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본인은 뭐 앞으로도 계속 그거 갖고 사과는 할 거예요. 사과하지만 야, 대통령이, 일국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형수한테 저 정도 험한 말을 할 수가 있는가.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선 본선 가서도 계속 따라다니는 족쇄가 될 것 같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지난번에도 네.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네. 안심소득을 네. 선공을 가했다가 그렇죠. 완전히 네. 판적배 당해버렸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제가 볼 때도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이 더 좀 설득력은 있는 일리가 것 있죠. 같아요. 예, 없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안심하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. 예. 기본소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냥 다 똑같이 나눠주고. 그러니까 예. 뭐 이재용이나 우리 같은 사람이랑 똑같이 주겠다는 거 그렇죠. 아닙니까? 근데 왜 이재명이가 그 오세훈 안심소득을 공격했겠어요? 서울 민심이 이재명한테 냉소적이거든요. 그러니까 안심소득을 공격하면서 오세훈을 공격해서 서울을 내 표로 좀 끌어오겠다. 그렇죠. 이런 전략이라고 봐야죠. 그런 전략을 썼는데 별로 득을 얻지는 그렇죠. 못한 것 그렇죠. 같아요. 예. 논리적으로 많이 밀렸어요. 그렇죠. 또 윤희숙 의원이, 국민의힘 의원이 조목조목 또 기본소득이 얼마나 그 허무맹랑한 건지 또 지적을 했잖아요. 그리고 여러 경제학자들도 기본소득이 우리나라 형편에서는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, 뭐 이런 지적이 아직도 많죠. 그러니까 이 단기적으로 50만 원 주겠다 연. 네. 그 연 50만 원 줘서 정말로 뭐 언발에 오줌 누기도 아니고 그렇죠. 뭡니까 물방울 떨어뜨리는 정도 아니겠습니까? 야, 월 4만 원뿐이 안 되는데 그것만 해도 25조가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? 어마어마하죠. 25조. 예. 그 돈을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 가성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가성비가 없는 것이죠. 그렇죠. 그러면 그런 그걸 주면 면에서는 다른 복지는 어떻게 하나요? 예, 그런 면에서는 정세균이라든가 이낙연 이 방공을 반격을 한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. 그렇죠. 예, 이재명이 기본소득 갖고 기본주택, 기본금융, 기본 시리즈 갖고 지지율을 여태까지 끌어올리는 이 견인차가 된 건 사실인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더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설득하는 거는 좀 약해 보이지 않나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21일 날 네. 출사표를 던지고 아주 매주 여의도로 출격을 할 모양이에요. 네, 네. 그래가지고 그런 기본소득과 관련한 어떤 정책 시리즈, 네. 또 지금 알려지기로는 부동산, 또 육아, 네. 그 채용, 공정한 채용 문제, 교통 문제 등 그러니까 우리 민생과 관련된 직결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경기도하고 정책 토론회 이렇게 합동으로 하면서 계속 출격해서 그렇죠. 자기의 정책 그런 구상을 밝히고 그리고 또 의원들하고도 접점을 자꾸 늘리면서 그렇죠. 확실히 대세를 구축했다. 그렇죠. 뭐 그런 그런 거죠. 계획을 세워놓고 굉장히 있다고 명확한 거죠.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 때도 박영선 그 후보 만나는 것도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그랬죠. 네, 경기도지사가 서울시장 후보 출마한 사람하고 어떻게 우연히 만나요. 자연히 연출을 한 거죠. 지금도 계속 뭐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합동 토론회 15일 날 한다고 그래요. 그러군요. 네, 15일 날 하고. 그러면은 네. 자기 세를 다 모으네요. 그렇죠. 네. 15일 날 오르르 모으고 또 21일 날 또 그 대선
참여 선언하고 22일 날은 또 개식용 반려동물 매매. 개식용도 이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. 아, 그러면 예민하죠. 우리나라 지금 애견 인구가 1000만 뭐 이렇잖아요. 그 사람들 그 개 먹는 거에 대해서는 또 그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. 예,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또 어필하는 이런 토론에 이게 매주 한 번씩 잡혀 있대요. 예, 경기도지사 판공비 갖고 그 서울 여의도에서 많이 쓰는 거죠. 예.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네. 공무원 아닙니까? 그렇죠. 공무원이 그렇게 대권 선언하고 막 그래도 되는 건가요? 어떻게 사실 되나요, 그게? 경기도정에 충실하는 게 그게 맞긴 맞죠. 네, 맞죠.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뭘 할 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대권을 염두에 두고 도정은 저렇게 챙겨치고 여의도에서 저렇게 새몰이 토론회하고 한다. 뭐 비난의 소지는 있죠. 하지만은 뭐 본인이 저렇게 대권 주자로서 뛰겠다는데 저거는 뭐 국민들이 결국 판단할 문제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경기지사 직함을 유지하면서 대권에 도전하려나요? 아니면은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. 예, 후보가 완전히 그 9월 달에 후보가 결정이 되잖아요. 그러면은 뭐 그 사퇴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이 전에 듭니다. 문재인은 국회의원 빠지 그대로 끝까지 다루고 닦고 있었잖아요. 왔죠. 네, 네. 그거 내놓으라기도 그게 네. 아까워가지고 혹시 떨어지면은 또 국회의원이라도 해야지 네.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과거 김두관이가 네. 제일 소외한 게 그거 아닙니까? 경남지사 탁 던지고 대권 도전 선언했는데 당내 경선에서도 그냥 꼴등을 했던가 네. 뭐 하여거나 그러면서 지사도 놓치고 꽁도 매도 놓친 그런 그렇죠. 경험이 있죠. 예, 사표 던질 때 딱 5분 기분 좋죠. 예. 5분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는 게 사표니까 예, 이재명도 아마 대권 출마한다고 해도 끝까지 자리를 지킬 때까지는 버티는 때까지는 버티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빨리 그만두고 대권에 전념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재명은 뭐 캠프도 사실상 지금 꾸려진 상태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드러나기만 안 네, 했지. 네. 윤석열 전 총장이 한 10여 명 정도의 간촐한 그런 캠프 구성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이라든가 뭐 이낙연 또 정세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싱크탱크도 지금 다 구성을 했잖아요. 그렇죠. 어마어마하게. 또 지금 여러 정책이라든가 메시지 뭐 이런 것들도 이재명 측에서는 상당수 인원이 투입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대선 캠프를 사실상 꾸린 것 같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런 면에서는 좀 윤석열 총장하고도 비교가 되는 것 같고. 네. 하지만은 저 이재명 뭐 혼자 뛰긴 하는데 민주당은 좀 바람이 안 불어요. 예, 전혀 바람이 안 불어요. 네. 그 국민의힘은 그래도 돌풍도 불고 이준석이가 이렇게 해서 바람이 부는데 여기는 선풍기 바람도 안 불어요. 자칫하다가 이렇게 자꾸 구태연한 것 같고 이 시간을 끌고 조국 수렁에 빠져서 못 나오면은 이게 역풍이 불 수 있다나. 그래서 저는 자칫하면 내년 대통령 선거 하나만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한쪽은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윤석열 같은 사람하고 뛰어들어와서 백의종군 하는데 저기 민주당은 조국 수렁에서 못 빠져나오고 저렇게 옛날 방식으로 편가르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국민의 역풍이 저는 불어서 내년 대통령 선거 하나만 할 수도 있겠다.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러니까 4.7 재보선 이후에 그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당의 혁신이라는 거 쇄신 목소리를 냈는데 친문 강성들 뭐 그 사람들이 문자 폭탄을 보내는 그런 일반 뭐 그 강성파 말고 당내 그 586 운동권 소위 친문 핵심들이 꿀밤을 다 준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입 다물어. 입담으로. 해보니까 지금 그게 사그라들어본 거예요. 그렇죠. 거기에서 바람을 일으켜 갖고 당이 쇄신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당 자체를 여전히 친문이 꽉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렇죠. 송영길 대표가 뭐가 꽥소리를 하려기도 이번에도 조국 좀 어정쩡하게 사과했는데 그걸 가지고도 지금 난리 법석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? 뭐 탈당 대표를 탈당시켜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. 민주당이 반대 의견을 수용을 안 하는 저 이상한 당이 됐어요. 저게 가장 큰 저기 약점이 아닌가. 저 지난번에 4.7 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나서 조국부터 부동산부터 반성해야 된다 하니까 친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뭐 그 카톡이나 이런 걸 가히 마비시킬 정도로 했잖아요. 그러니까
듣기 싫어하는 사람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옛날에 그 왕정시대 때 고문할 때 왜 기분 나쁜 얘기하면 인두 달궈가지고 입을 찢었잖아요. 지금 그런 분위기에 입을 찢는 분위기예요. 근데 저게 당에 저게 거듭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데 저게 결정적인 장애 요소가 될 거다.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대권 후보가 되고 그럴 경우 아마 친문들이라든가 이런 쪽은 과감하게 쳐내면서 나름대로 이쪽의 바람에 국민의힘 쪽의 야권의 바람에 맞대응할 정도의 그런 뭐랄까 당 쇄신이랄까 그런 것이 일어날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청와대 오고 피싸움 하기 전에 아마 당 쪽 친문 세력들하고 비싸움 해야죠. 혈투를 벌여야 할 거예요. 그렇죠. 아니, 대권에서 이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. 하나는 연대, 예? 손잡아야 되잖아요. DJP 손잡고, DJ도 옛날에 JP랑도 손잡았잖아요. 예. 연대해야 되고, 또 하나는 변화, 연대하고 변화. 두 가지를 잡지 않으면 국민들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지금 변화를 좀 거부하는 게, 이게 변화를 거부하니까 연대도 될 수가 없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2002년에 노무현 바람 불 때는 그 선거 1년 전에 이회창 지지율이 30%대인데 노무현 지지율이 1%대였잖아요. 그거를 뒤집은 게 변화하고 연대였잖아요.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다. 이재명이 뭔가 행동에 옮기려면은 빨리 좀 옮겨서 이 차별화를 시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주 옳은 지적이고요. 예. 이재명이가 21일 날 뭐 대권 출사표를 던진다는데 날짜는 뭐 조금 가변적일 수는 있는데 출사표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. 지금처럼 화석화된 민주당 그렇죠. 이 분위기를 깨고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때 그나마 국민들이 조금 마음을 주지 않겠느냐. 그렇죠. 뭐 이미 돌아서서 대세는 뭐 틀렸다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이재명이가 21일 날 대권 출사표를 던진다니까 좀 더 지켜보죠. 어떤 바람을 일으킬지는요.